요즘 AI 붐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 뜨거운 AI 열풍의 한가운데서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AI 인프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회사가 있는데 한 곳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반면 다른 한 곳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이죠. 대체 왜 이런 극명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따라가다 보면요. 단순히 두 회사의 엇갈린 운명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지금 얼마나 거대하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그래도 티커는 CRDO인데요. 연초 대비 30% 넘게 하락했고 고점에서는 무려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면에 루멘텀, LTI는 어떻습니까? 연초 대비 90% 이상 급등했고 1년 수익률은 무려 900%에 달합니다. 같은 AI 인프라 시장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이야기의 두 주인공을 먼저 만나봐야겠죠? 바로 구리의 왕, 그리고 빛의 전달자입니다. 먼저 구리의 왕, 크레도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회사는 데이터 센터 안에서 서버와 GPU를 아주 가까운, 즉 짧은 거리에서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분야에서는 최고의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주력 무기는 바로 AEC, 우리말로는 능동형 전기 케이블인데요. 쉽게 말해 성능 좋은 구리선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초고속 단거리 육상 선수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가격도 싸고 안정성도 아주 뛰어나죠. 그런데 바로 이 단거리라는 특성이 나중에는 크레도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선수, 바로 빛의 전달자, 루멘텀입니다. 이 회사는 구리가 아니라 빛, 즉 광학 기술을 다루는 곳이에요. 루멘텀의 핵심 제품은 광트랜시버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서 아주 멀리까지 쏘아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크레도가 단거리 선수였다면 루멘텀은 지치지 않는 장거리 마라토너인 셈이죠.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아주 먼 거리까지 보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왜 갑자기 단거리 선수보다 장거리 마라토너가 훨씬 더 주목받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데이터 센터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가 주로 위에서 아래로, 즉 남북 방향으로 흘렀어요. 서버에서 우리 같은 사용자에게로 오는 거죠. 흐름이 예측 가능하고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되면서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데이터가 옆으로, 수평으로, 즉 동서 방향으로 폭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냐? AI를 학습시키려면 수백, 수천 개의 GPU들이 자기들끼리 쉴 새 없이 정말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거든요. 마치 거대한 뇌에 뉴런들이 서로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 변화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500%.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 센터보다 이런 내부 연결 장치가 무려 5배나 더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거의 혁명적인 수준인 거죠. 게임의 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GPU들이 옆으로 계속 연결되어야 하는 새로운 동서 구조가 대세가 되면서 크레도의 자랑이었던 구리 케이블, 그 단거리 선수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리의 한계죠. 구리 케이블은 기껏해야 7m 정도가 한계예요. 하지만 광섬유는요. 사실상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점점 더 거대해지는 지금 구리는 병목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빛으로 데이터를 쏘는 광섬유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두 회사는 각각 어떤 미래 전략을 그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과제들을 안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구리는 이제 끝물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막상 크레도의 최근 성적표를 열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매출은 200% 넘게, 이익은 400% 넘게 폭증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고객들이 아직은 단거리 연결에 크레도의 제품을 엄청나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죠. 투자자들이 왜 불안해하는지 그 이유도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매출의 86%가 단 하나의 고객에게서 나온다는 점. 이건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둘째, 팔리지 않고 쌓여있는 재고가 거의 2배로 늘었다는 점. 이건 앞으로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어서 다들 예민하게 지켜보는 부분입니다. 물론 크레도의 CEO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구리와 광학 기술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관계다. 특히 7m 안쪽의 짧은 거리에서는 우리 구리 케이블이 안정성이나 전력 효율 면에서 여전히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라고요. 즉, 구리의 역할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강한 자신감이죠. 자, 이번엔 루멘텀 쪽을 한번 볼까요? 이 회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겁니다. 광섬유 통신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 EML 레이저 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장의 50에서 60%를 그냥 장악하고 있어요. 거의 독과점적인 지위죠. 심지어 엔비디아와도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182배에 달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회사가 지금처럼 돈을 벌어서 182년을 꼬박 모아야 현재 주가만큼 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모두 반영된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앞으로 우리가 이 경쟁을 지켜볼 때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핵심 포인트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미래는 결국 세 가지 지문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전환의 속도입니다. 광섬유가 대세인 건 분명하지만 과연 얼마나 빨리 구리를 대체할까요? 당분간은 둘이 공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크레도의 변신입니다. 크레도 역시 광학기술 제품을 내놓으며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 과연 구리 회사에서 성공적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루멘텀의 주가 문제입니다. 과연 이 회사가 시장에 엄청난 기대를 실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품 논란에 휩싸이게 될까요? 결국 생각해보면 미래는 구리냐 광섬유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미래는 단거리에는 구리가, 장거리에는 광섬유가 모두 필요한, 즉 구리 그리고 광섬유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누가 이 두 가지 기술을 모두 아우르며 새로운 데이터 센터 시대의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인가? 어쩌면 진짜 승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